안녕하세요. KNS 학원 김다나 강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탭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학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 KNS 지금 탭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질문사항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안 되네요. 일단 오늘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제 도대체 왜 탭스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탭스랑 수능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비교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탭스가 그러면 수능 말고 고등학교 내신에는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문제들을 몇 문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그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교재, 저희 학원에서 교재 쓰고 있는데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탭스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반이 딱 탭스 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이제 학교마다 성격이 달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탭스가 또 들어간 또 하나의, 이번에는 문법에만 집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최고급 영문법 특강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하겠고요. 네, 내신 준비를 하려면 탭스를 꼭 봐야 하는지 실생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설명 들으시면 내신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거를 느끼실 거예요. 탭스의 시험을 꼭 보는 건 아니고 준비를 하면은 엄청난 플러스가 되겠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렇다면 탭스랑 수능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궁금하실 텐데, 지금 기존에 있는 어학 시험들 중에서 탭스랑 수능이 가장 유사한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플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르죠. 탭스 같은 경우에는 수능처럼 하나의 패시지에다가 문제 하나씩 같은 형식으로 딸려 나오기 때문에 문제 수도 비슷해요. 탭스 같은 경우에는 독해가 총 40문제, 독해만 했을 때 40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듣기 포함해서 45문제죠. 네. 그래서 형식이 비슷하다. 그리고 문제도 유형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빈칸 논리 추론이 있고요. 주제 찾기, 문장 넣기, 순서별 등등 모의고사 수능에 나오는 유형들이죠. 탭스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탭스를 공부를 한다면은 이런 게 모든 게 다 수능에도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탭스 따로 수능 따로가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때 궁금하시죠?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어법과 어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수능에는 이제 각각 한 문제씩밖에 안 나오죠. 28번, 29번, 29, 30 이렇게 해갖고서는 한 문제씩 출제가 되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할 때는 어법과 어휘를 한 세트를 저희가 이제 올 때마다 과제로 내거든요. 50문제씩 풉니다. 얼마나 충분히 훈련이 되는지 알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난이도도 훨씬 높고요. 훨씬 어려운 문제로다가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능에 나오는 이제 한 문제 이런 거는 무조건 다 맞고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랑 어법들도 수능은 이제 EBS 단어 저희 고등학교 수능 단어까지 쓰잖아요. 어휘장을 보통 저희가 얘기했을 때 중학교 수준의 중등 수준의 어휘책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 문법책, 모의고사 기준의 문법책이 어휘책이 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토플이라던가 탭스라던가 GRE 이런 것들 다 포함한 어학원 어학시험 어휘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이 기본적으로다가 탭스보다 어휘 난이도도 낮고 좀 문제수도 적다. 그런데 탭스 같은 경우에는 어휘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올 때마다 매회 어휘 50문제, 어법 50문제를 풀은다면은 수능에 나오는 한 문제 한 문제 정도는 꼭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나무칠공님 맞아요. 요즘 고등학교 내신이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조금 있다가 고등학교 내신 문제도 같이 비교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탭스 문법에 대해서 이따가 자세하게 또 보여드리겠지만, 네, 저희는 올 때마다 한 세트씩 푼다. 올 때마다 문법 문제 50문제씩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문제집하고 다르게 탭스 문제집 그게 뭐가 다르냐라고 하신다면은, 기본적으로 문법 책들은 다 단원이 있습니다.
1단원에 뭐 준동사, 2단원에 뭐 관계사 이렇게 단원이 있어서 문제도 그 단원과 관련된 문제들로다가 뭐 이렇게 여러 문제, 30문제 이상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캡스 같은 경우에는 50문제가 모든 범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어법 문제에서는 단원이 없죠. 한 문제다, 수능 어법도 마찬가지고요. 한 문제에 모든 문법 사항들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있는데 각 모든 보기들이 문법 사항을 묻는 게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챕터별로 공부한 아이들은 적응이 잘 안 돼요. 왜냐면은 나는 이번에 배운 게 준동사 파트였기 때문에 그것만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사고의 폭이 갇히는 거죠. 관련된 거에서만 답을 찾게 되어지는데 고등학교 어법 문제라던가 수능 모의고사 어법 문제는 절대 범위가 있지 않죠. 그래서 탭스 문제를 매 시간 이렇게 한다면은 복합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단원별로 공부한 학생보다 문법을 보는 시각이 훨씬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사고력이 굉장히 커져요. 진짜 한 3개월 정도만 공부를 해도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냥 모든 문법 사항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각각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1, 2번, 3번 나오잖아요. 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하게 되어집니다. 아, 여기서는 뭐 관계사인지, 관계 대명사인지, 관계 부사인지를 묻기 위해서 이렇게 내신 거구나. 이거는 접속사랑의 차이를 묻기 위해서 내신 거구나. 그거를 아이들이 다 파악하는 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출제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면 문제가 얼마나 쉬워질지 아마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고등어법에 매우 효과적이다. 모의고사, 수능 어법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맞고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능 독해랑 그럼 탭스 독해랑 어떤 점이 아까 문제의 유형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럼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하시겠죠? 일단 수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느끼실걸요? 우리 아이는 지금 고3 모의고사를 봐도 1등급이 나와요. 그쵸? 고1, 2는 뭐 100점 나오는 거 많고 뭐 그 정도야. 뭐 수능 모의고사는 그냥 1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독해를 잘합니다 라고는 제가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모의고사가 뭐 고3 마지막 수능 파이널은 뭐 1등급 맞지 이렇게 맞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다가 수능 이제 뭐 30번에서 36번 이 정도가 가장 어려운 파트죠. 보통 다 여기서 많이 틀려요. 빈칸이라던가 순서 배열 이런 것들.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빈칸 문제가 가장 킬러 문항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등급이 갈리고 3점짜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점점 추세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빈칸보다는 작년에도 그랬고 순서 배열이던가 문장 넣기, 간접쓰기 영역 이쪽이 좀 많이 강화되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좀 무난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치권에서 학교 내신이 뭐 4등급, 5등급이다라고 해도 모의고사 1등급 맞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신과 수능은 정말로 또 다르기 때문에 수능은 그 정도로다가 이렇게 뭐 그냥 커버할 수 있다. 몇 문제 어려운 거 그거 빼고서는 다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능 지문에는 이제 EBS 연계 지문이 나오죠. 고3들 이제 많이 공부해 갖고서는 수능 특강이랑 이제 이런 것들 그랬을 때 한번 봤던 지문들이기 때문에 좀 익숙하죠.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이 아니라 연계 지문, 비연계도 많게 하지만 어쨌든 연계 지문 같은 경우에서 봤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익숙함 이런 걸로다가 좀 해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남은 시간은 이제 비연계라던가 다른 어려운 유형에다가 집중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다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탭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문항 문제 수도 되게 많죠? 40문항에 아까 말씀드렸죠. 45분 동안 풀어야 된다. 요거 지금 9탭스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뉴탭스는 좀 달라졌죠. 문제 수도 줄어들고 시간도 줄어드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좀 더 많은 문제로다가 아이들 훈련을 시키고 싶어서 9탭스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뉴탭스와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제 유형도 조금 바뀌긴 했지만 9탭스 같은 경우가 난이도가 만약에 1부터 10이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뉴탭스는 뭐 2부터 8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저 문항과 최고 난이도 문항이 사라졌다. 저희는 최고 난이도 문항까지 가르치고 싶어서 지금 9탭스로다가 준비해서 학원을 준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탭스 같은 경우 독해 이제 보시면요. 이따가 이제 원장님께서 추가 설명도 하시겠지만 빈칸 추론 유형이 40문제 중에서 16개만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죠. 논리력이 없으면 절대 풀 수가 없죠.
그리고 연결사 문제 당연히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논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탭스가 수능보다 훨씬 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난이도 본다면 저는 수능, 그 다음이 뭐 내신하고 탭스는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수능, 그리고 내신, 요즘 고등학교 내신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탭스랑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력이 굉장히 요하는 글이 탭스의 지문이기 때문에 탭스 문장에 대해 익숙해지면은 이런 뭐 논리 추론 이런 것들은 해결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탭스랑 어휘의 수능과 이제 탭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영역별로 있을 때 뭐가 가장 다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어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휘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어휘 개수가 압도적으로 다릅니다. 수능에는 이거 탭스가 지워줘야 되는데 좀 잘못 되어졌네요. 이거 없다 보시면 돼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어휘가 한 이제 뭐 3,000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요. 탭스에 나오는 어휘는 총 3만여 개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압도적이죠. 그래서 수능 어휘장만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은 요즘에 탭스 어휘가 중동고라던가 경기어고 뭐 이쪽이 많은 학교들에서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절대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내신 많이 어려워진다고 막 하셨는데 네, 맞아요. 특히 어휘가 굉장히 강조되는 학교들 절대 수능 어휘 갖고서는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탭스 공부시키시고서는 고등학교 보내시기를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신 영어에 대해서 이제 슬슬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모의고사는 기본이죠. 모든 학교들에서 거의 대부분 학교들에서 수능 관련 모의고사를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 시험에도 들어가죠. 거기에 이제 어법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추가적으로다가 좀 세게 공부해야 될 게 뭐냐? 영작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영작 당연히 문법이라던가 어휘가 받쳐지지 않으면 영작을 할 수가 없죠. 영작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휘 추론 문제들 이것들이 요즘 내신에 너무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파트를 숙지하고 올라가야지만 고등학교 내신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능과 내신의 난이도 당연히 내신이 훨씬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렇다면 수능보단 내신이 훨씬 어렵다고 했고 내신과 탭스는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점이 비슷한지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되는가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탭스로다가 실력은 늘렸는데 학교 나오는 시험 문제 스타일이 완전 다르다면은 아이들은 느끼기에 또 다른 공부를 한다 생각하지 연계된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도대체 그렇다면 탭스 문제랑 고등학교 내신 문제가 어떤 점이 비슷한지 궁금하시죠? 제가 실제 문제들 몇 문제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이제 경기어고 어휘 문제였거든요. 어휘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내신 어휘가 굉장히 까다롭게 어렵게 나온다고. 여기 그냥 A, B 그냥 보기 그냥 봐주세요. 각각 빈칸에 A랑 B에 들어갈 것들을 골라라 하는 문제인데 특히 이제 A 파트보다 A 파트는 수능 어법에도 수능 어휘책에도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 파트는 많이 나오는 거고 이제 B 파트에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3번에 있는 ambivalent라던가 5번에 conspicuous 이런 단어들 얘가 바로 탭스 어휘책에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수능 어휘책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모르는 아이들이 많죠. 실제 학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혹시 뭐 단어 리스트를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뭐 이렇게 어휘 리스트를 준다던가 뭐 이거 나올 거니까 공부해라. 보통 중학교는 각 단원별로 영영 단어가 나오잖아요.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 숙명여고 이런데 어휘가 있죠? 교재가 있죠. 교재 뭐 1가부터 5가까지 1가부터 10가까지 이번 시험 범위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따로 뭐 종이로다가 이렇게 뭐 해주는 학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경기여고 물론 없고요. 여기 나오는 것들 그냥 본인이 실력으로다가 해결해야 되는 단어들이지 절대 기존에 나오는 자료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정말 작년 2019년도 2학기 때 가장 최고 난이도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저희 이제 학원에서 쓰는 탭스 복화 책인데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나오죠. 지금 실제
책이 나온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이제 갖고 왔어요. ambivalent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이 아시겠지만 그냥 수능 어휘의 수준들의 단어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탭스 어휘 따로 공부하고 수능 어휘 따로 공부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탭스 어휘책에도 기본적으로다가 수능 어휘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 추가 아까 말씀드린 3만여 개라고 추가적으로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탭스 어휘책으로만 공부를 해도 모든 게 다 커버가 된다.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인데요, 독해. 추론 문제죠, 추론 문제. 요거는 저희 이제 탭스 실제 문제예요. 실제 탭스 문제인데 항상 추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까 한 16문제가 빈칸 문제였다 친다면 10문제 이상 이제 추론은 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윗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추론의 유형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어떤 것이 이제 작가가 하는 거랑 가장 동의하냐, 비슷하냐라고 했을 때, 요런 유형의 문제가 요즘에 고등학교 내신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윗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오지만, 뭐 진선여고 다 중동고 다 마찬가지고 작년, 올해 기출에 봤을 때, 이렇게 본문에서 이렇게 어느 곳에, 한 곳에 이제 밑줄이 쳐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뭐, 히즈 어피니언 이런 게 있다고 볼게요. 그렇다면은 그 부분만 밑줄을 쳐져 있고 이 밑줄과 의견을 가장 같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이끌어내죠. 추론 문제가 요즘에 이제 고등학교 저희 설명회도 하고 있는데 내일도 이제 진선여고 설명회가 있거든요. 네, 제가 진행할 건데 그 내일 또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지만 중동고, 진선여고, 단대부고 이쪽 대치권에서 굉장히 문제가 어렵다. 개포고 포함이고 라고 생각이 들으시죠? 그랬을 때 공통적인 게 있어요. 독해를 정말 다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법, 어휘도 네, 어휘 굉장히 중요한 학교도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들은 독해를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변형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푸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글 읽기가 되지 않으면 독해가 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것도 그냥 자꾸 뭐 위에 뭐 일치, 불일치, 주제 찾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을 키워야 돼요. 아이들이 확정이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아이 논리력,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 훈련이 반드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탭스 문제고요. 네, 요거는 이제 학교 기출 문제 보여드릴게요. 경기여고에 나왔었던 이제 문제인데요. 이제 보면 똑같죠. 이제 What cannot be inferred라고 해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이제 보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1, 2, 3, 4, 5번 이제 보기가 있어요. 보면은 네, 좀 보기 지문도 이렇게 짧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요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맞아지는가 그런 거를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보기 이런 데 보면은 어려운 단어들이 꼭 한두 개씩 꼭 들어가요. 그래서 어휘까지 같이 챙겨야 된다라고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진선여고에서 나왔던 이제 기말고사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추론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추론 문제가 꼭 저렇게 윗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거 보기로 그렇게만 나오진 않는다라고서는 사실 이제 변형이 좀 많이 된 문제예요.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원래 이런 그림이랑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내용도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설명문인데 거기 뭔가 조금 더 문장을 추가를 하시면서 사진까지 넣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염색체 관련 그런 글이었는데 A랑 B 이렇게 파트를 나누신 다음에 각각의 이제 A랑 B에 대해서 추론으로다가 맞는 거, 맞지 않은 거 이렇게 문제를 내셨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정확하게 글을 읽고서는 A 파트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B 파트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맞는 문제를 고르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독해가 얼마나 중요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지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나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또 다른 형태의 추론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문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독해에 다른 거 이제 빈칸이라던가 순서별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어머니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유형에 많이 익숙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똑같이 나오고 요즘 강조되는 추론 문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독해 그것만 보여드렸고요. 이제 문법 보여드릴게요. 탭스 문법에 이제 제가 갖고 왔는데 저희는 9탭스를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1번부터 40번까지는 이제 문장이 있고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표현들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객관식으로다가 그렇게 고난도 문법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41번부터 50번까지 항상 10문제는 이렇게 밑줄이 없어요. 밑줄도 없고 그냥 문제 보시면 그냥 오류를 골라라 이렇게만 나와요. 어느 문법 사항에 관련된 거다? 당연히 없죠.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탭스는 이렇게 범위가 없다고. 탭스 문제는 모든 범위가 항상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아이들 올 때마다 항상 10문제씩은 전 범위에서 나오는 것들을 본인이 오류를 찾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밑줄도 없고 범위도 없이 공부를 하고서는 고등학교 가야지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거 실전 문제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여고 기출 문제였는데요. 이제 보시면 되겠죠? 숙명영어도 똑같이 나와요. 숙명영어도 같은 유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법상 어색한 곳을 3개 찾아 골라서 바르게 고쳐라 라고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친절한 편이에요. 3개를 골라라 라고 개수를 준다는 게 고마운 거죠. 그냥 모두 골라서 고치시오 라고 나오는 학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봐주시면은 네, 이렇게 밑줄도 없고 당연히 문법 범위 없습니다. 모든 문법 사항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거를 이런 문제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유형에 익숙해져서 고등학교에 간 아이들은 그냥 뭐 내가 했던 거니까 라는 생각에 똑같이 그냥 잘 해나가요. 자기 실력을 다 발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항상 뭐 단원별로 공부를 했다던가 아니면은 밑줄이 쳐져 있는 곳에서 이렇게 밑줄로다가 공부를 한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어떤 게 도대체 뭘 묻는지조차를 일단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죠. 그래서 실제 학교 고등학교 문제도 이렇게 되어진다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밑줄이 있는 학교의 문제예요. 예, 진선여고 이제 밑줄을 주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줄은 져요. 밑줄은 주는데 거의 모든 글에 밑줄이 다 쳐져 있죠. 이거는 밑줄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밑줄이 그냥 없는 거구나, 그냥 똑같이 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는 한 가지 더 뭘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특별히 일부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올라가기 전에 중학교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저희 조동사 파트 중에 이제 주장 명령 요구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어떠한 특별한 문법 사항이 들어가는 그 파트가 있어요. 이게 탭스 같은 거 공부할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네, 여기 지금 뭐 질문들이 막 계속 올라오셔서 잠깐, 네, 심화 어휘, 방학 특강, 네, 맞아요. 이거 학원으로다가 연락 주시면 정확한 개강일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테스트를 못 봅니다. 저희 레벨 테스트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전화 예약 남겨주시면, 번호 남겨주시면 학원에서 연락 드릴 거예요. 뭐 테스트를 뭐 혼자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성적으로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중학교 지금 아이들 기말고사 보고 있죠? 1학기 때도 시험 봤죠? 성적으로다가 뭐 올 A라던가 뭐 이런 등급으로다가 레벨을 네, 가를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거는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네,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관심 많으시네요. 네. 탭스 문법과 그냥 일반 수능 문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부터 10까지 문법이 1부터 10까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다고 봅시다. 다 있다고 한다면은 보통 중학교 문법에서는 5 정도까지만 뭐 그리고 좀 고나 중3, 고1 이 정도에서는 뭐 7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문법 책에서는 1부터 7까지 그리고 8, 9, 10에 대해서도 언급은 해요. 언급은 하지만 거의 뭐 한 10% 정도만 문제 풀이가 나오고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연습을 하지 않아요. 최고 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중학교 교재라던가 고등학교 뭐 이렇게 어법책, 문법책 여기에서는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질 않아요. 하지만 고등학교 내신 문제에서는 아이들 등급을 갈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꼭 어려운 문제, 그 어려운 10% 이 난이도, 최고 난이도 그쪽 파트에서 학교 내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였어요. 진선여고 문제였는데요. 저희 탭스 실전 문제거든요. 탭스 실전 문제예요. 항상 이제 얘기를 하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요구하다, 주장 명제, 뭐 요구, 제안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대절에서 누가 뭐뭐를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당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라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뭐뭐는 뭐뭐를 해야만 한다라고서는 이렇게 모든 실험들이 다 감시가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should가 생략이 되어져서 반드시 뒤에는 어떻게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라는 거를
이런 문법 사항들을 탭스반에서는 항상 굉장히 많이 가르칩니다. 보통 수능 모의고사 반에서도 하긴 하죠. 하긴 하지만 빈도수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능 모의고사 반에서 한 달에 뭐 한 번 언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저희는 한 달에 한 5번 이상을 언급한다. 탭스반에서는. 왜? 모든 범위 내에서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50문제 안에 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틀렸던 아이들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지금 주어가 있는데 익스퍼리먼트 나왔는데 도대체 B는 뭔가? 갑자기 생뚱맞게 동사 원형이 뭔가? 한 번 배운 애들도 한 달 있다가 문제를 주잖아요. 그럼 그새 까먹었어요. 또 틀려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훈련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엄청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탭스 실제했던 건데 지금 진선역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뭔가를 요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주어 다음에 슈즈가 생략되어서 동사 원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탭스 문법이 고등학교 내신 문법이랑 따로가 아니구나. 실제로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사례 문제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탭스가 학교 내신 문제에도 도움이 되어지는구나 생각이 드셨겠죠. 그쵸? 정말 많은 문제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시간도 한정되어져 있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말씀드려야 되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학원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교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궁금하시죠? 탭스반은 저희가 이제 GVR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그래마, 보카, 리딩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가 있다. 리스닝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액츄얼 테스트 보이시죠? 지금 이건 8회분 한 달 기준으로다가 한 달 책이었거든요. 주 2회 반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 때마다 아이들이 한 세트씩 다 풀어갖고 온다. 그러니까 이 반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올 때마다 탭스 시험을 한 번씩 다 치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달에 8번이라는 탭스 실전 문제, 탭스 시험을 치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서, 탭스반도 기본 문법서가 따로 있습니다. 요걸로만 공부를 하면은 이제 문법이 조금 정리가 안 된 아이들이 있잖아요. 좀 적응을 잘 못해요. 왜냐? 어떻게 올 때마다 계속 다른 거를 계속 배우니까 정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탭스 반에서도 문법서가 따로 있어요. 문법서가 있어서 네, 단원별로다가 공부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추가로다가 저희가 탭스 반이긴 한데 수능 어법 문제도 같이 섞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능 어법과 탭스 문법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나오는 사항들은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아무래도 모의고사 수능이 좀 이제 문장이 좀 길다 보니까 그런 거에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추가해서 같이 병행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 탭스만 공부해 갖고서는 긴 글 읽기가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능 어법도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이제 지난 겨울이 아니구나. 가을 학기부터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썼었거든요. 제가 지금 실제로다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탭스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 탭스만 1년 동안 하다가 수능 이제 했죠. 어법을 했죠. 제가 물어봤죠. 어때? 탭스 문법 하다가 수능 어법 하니까 할만해? 괜찮아? 어렵진 않아?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문장이 길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 하는 말이 일단 어휘가 쉽기 때문에 쉽게 읽힌다. 네, 단어가 얘네는 공부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일단 쉽게 술술 익히는 점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문법이 더 쉽게 잘 보인대요. 그래서 할만합니다 선생님,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탭스만 공부를 해도 수능이 충분히 수능 모의고사 어법이 대비가 되어지는구나,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라고서는 제 실사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같이 병행해서 가르치고 있다. 요거 더 강조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문법서 좀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제가 실제 문법서 챕터를 떠갖고 왔는데 일반 문법서랑 탭스 문법서랑 뭐가 다르냐라고서는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좀 재미없게 생기긴 했죠. 책이 좀 재미가 없게 생기긴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다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완료부정사 파트를 제가 갖고 왔는데 투부정사, 동명사, 준동사 파트였거든요. 여기 이제 태와 시제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 파트에 대해서 일반 문법책들은
되게 정말 조금 되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쓴다 뭐 이 정도로 나온다라고 보신다면은 탭스 문법책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문법책도 안 나오진 않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가볍게 뭐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를 탭스 쪽에서는 좀 그걸 디테일하게 깊게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을 어느 정도 공부했을 때 최고급 문법 요거를 공부하고 싶다. 그걸 나는 좀 자세하게 알고 고등학교 어법에 대처하고 싶다. 반드시 탭스 수업을 시키시고 고등학교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냥 한번 쓱 하고 지나간 아이랑 그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올라간 아이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탭스 문법이다 보니까 문제 자체도 달라요. 일반적으로다가 그냥 기본 문법책들 다 아시죠? 자녀분들이 다 시중 문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 문제랑 정말 구성이 다르구나. 미니 탭스라고 들어가져 있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빈칸이 없는 연습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재 다음에 탭스 한 20문제 정도 또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다가 GBR 체계에서 탭스 각 영역별로다가 50문제, 50문제, 독해 40문제 공부했죠? 그리고 문법책으로다가 또 이렇게 탭스 유형의 문제풀이가 또 들어간다. 정말로다가 되게 심도 있게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들을 많이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왔을 때마다 그 시간에다가 이렇게 문법책이 구성되어져 있다. 네. 탭스 문법책 이제 아시겠죠? 그동안 저한테 너무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냥 문법책을 공부하면 돼. 탭스 문법 뭐가 다르냐?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네, 이제 조금 이해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더 궁금하시다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학원 프로그램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여기 지금 예비고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 중3도 있고요. 네, 학년별로다가 특목자 사고반은 있습니다. 제가 캡처를 떨었는데 현재 중3 기준 요것만 되어져 있는데 시간 모두 동일해요. 월금 화목 주 2회반이고요. 5시 반부터 네, 9시까지 요때까지 어떤 반은 이제 문법이 먼저 진행이 되어지고 어떤 반은 독해가 먼저 진행이 되고 이래요. 문법, 독해, 어휘 수업이 들어가는데 순서는 다르지만 어쨌든 올 때마다 전 영역이 다 학습을 하고 간다. 학습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탭스다 보니까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일반고 1, 2등급이죠. 저는 1등급을 위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외고, 외대부고, 상상고 이런 자사고들, 대치고는 어려운 학교들. 맞죠? 특히 어휘가 어렵게 나오는 뭐 경기여고, 중동고, 개포고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됩니다. 탭스 어휘 안 하고 가면은 고등학교 가서 정말 후회해요. 따로 단어 외울 시간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 레벨 테스트 기준 나오고 있는데 아니면 내신 이렇게 모두 올 A 받으면은 들어올 수 있어요. 학원에 연락 주시고 성적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주 2회반 기준이었고요. 정규반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반도 있어요. 주 1회반, 2회반이 있는데 저희 이제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이 되면은 방학 때마다 오전반이 개강이 되어져요. 원래는 정규반은 이제 아까 5시 반부터 오후에만 깔리는데 오전에도 주 2회반이 생겨요. 이름이 좀 다르죠? 탭스 마스터반이라고 아까는 특목자사고 있는데 이 반이 탭스 마스터반인 이유는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외고생들이 그냥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공부 안 하고 그냥 영어 잘하니까 이렇게 갔던 애들이 있어요. 근데 탭스 문제랑 내신 문제랑 굉장히 또 유사하거든요. 외고 내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고 내신. 그래서 중간고사 보고 나서는 여름방학 때 저희가 학생이 엄청 많아요. 애들이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이렇게 해갖고서는 다음 학기 망치겠고 싶으니까 방학 때마다 외고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탭스 마스터반. 아까 특목자사고 반과 교재 같고 다 같아요. 같지만 이름만 다르다라는 거. 외고생들이 정말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시간, 월금반, 화목반, 오전, 오후 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당연히 원장님 독해 하시죠. 네,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반, 주 1회반도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안 된다 싶으면은 네, 주 1회반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네, 원장님이 네, 들어가셔서 독해랑 어휘 해주시고 있고요. 문법은 선생님이 좀 달라요. 네, 저도 있고 저희 부장님도 들어가시고 네, 선생님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탭스 프리마 반이라고 이제 새로 생긴 반이 있거든요. 요 반 말씀드리고 싶어요. 탭스 프리마 반이라고 있는데 뭐가 다르냐? 이 반보다 조금 못하는 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못하는 반이 아니라 조금 개념이 달라요. 탭스 프리마 반은
문법은 똑같이 탭스 문법이 들어가져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문법 중에서 최고 난이도와 그리고 학교 내신 뭐 다 가장 유사한 게 탭스 문법이기 때문에 최고 반에서는 무조건 저희는 탭스 문법만 씁니다. 다른 수능 문법 하지 않아요. 탭스 문법이 최고 난이도다. 뭐 제일 끝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법은 탭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해나 어휘 같은 경우가 뭐 휘문고라던가 뭐 중산고, 뭐 중대부고 뭐 이런 학교들 있죠. 이런 학교들은 그렇게 막 독해라던가 어휘라던가 막 이렇게 하고 갈 필요가 없거든요. 문법 이쪽이 조금 강해야지 충격 마찬가지고 그렇게 막 어휘라던가 그쪽이 아니에요. 학교마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쵸? 중동, 진선, 경기, 여고랑 좀 색깔이 달라요. 그 학생들을 위한 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탭스 독해가 아니라 이쪽 반은 수능 독해로다가 공부를 해요. 문법은 탭스로 진행이 되어져 있고요. 말씀드렸죠? 탭스가 최고 난이도의 문법이기 때문에 대치권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독해가 수능 독해가 들어갑니다. 독해가 수능 독해. 굳이 탭스 독해랑 어휘까지 할 필요가 없는 아이들 이쪽에서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의고사 어법, 지문, 독해 이런 거에 완전히 익숙해지게끔 문법은 탭스 문법을 최고, 독해는 수능 독해 이렇게 하는 반이 바로 탭스 프리마 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의대 많이 준비하시죠? 네, 휘문고 같은 그랬을 때 요 반 정말 딱이다 라고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탭스 프리마 반 시간표 보이시죠? 월금반, 화목반 이렇게 오전에 깔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표라던가 뭐 개강 날짜 이런 거 저 1월에 개강하는데 학원으로다가 연락 주셔서 번호 남겨주시면 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외고전사고반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까지 이제 외고들 자소서를 내는 거죠. 다음 주 면접이 있고 발표가 바로 나오고 하는데 반드시 입안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안은 이제 원장님하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내신 이제 문법 선생님 들어가시거든요. 입안의 포인트는 뭐냐? 강도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강도기 포인트. 똑같이 최고 난이도의 탭스 문법과 탭스 지문을 공부를 했는데 외고 같은 경우에는 원서가 정말 많이 나오죠. 막 아이들 읽기 자료가 열 몇 장씩 그냥 책에서 막 나와요. 막 되게 어려운 지문들, 뭐 철학, 뭐 과학 다. 그냥 문학 같은 경우도 정말로 그냥 막 나오거든요. 막 책에 뭐 반권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독해가 되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냥 뭐 일단 어휘부터 차이가 나죠. 어휘야 언제 따지고 언제 문법 따져요. 술술술술 읽기가 되어야 되는데 강도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다른 뭐 어휘 문법 비슷비슷한데 강도기 포인트라는 거. 원장님께서 지금 대원외고를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대원외고 2학년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 잘 아세요. 그리고 각종 이제 외고들 많이 하셨었거든요. 대일도 하시고 하셔서 이 학교에서는 이게 포인트다. 이런 종류의 글이 나오는구나. 굉장히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아이들한테 다 접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반. 그래서 지금 외고 발표 나죠? 무조건 이번 겨울에 꼭 반드시 하고 올려 보내셔야 됩니다. 외고전사고반. 네. 조금 이제 각 반들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 좀 색깔이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하나 최고급 영문법 이번 방학 때 개강하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이거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 말 그대로 영문법이죠. 문법. 우리 아이가 독해는 좀 하는데 문법 요거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존에 저희 학원 이제 학원 특강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특강이 있어요. 실전 천재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정말 천재가 뭐 잘하는 지니어스 천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천 문제를 푸는 반이거든요. 그 반이 이름이 조금 이제 바뀌었다. 그거 보시면 되겠어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문법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문법을 3바퀴, 4바퀴, 5바퀴 돌렸는데 이상하게 우리 아이는 개념은 다 아는데 문제를 풀리면은 틀려요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도 있거든요. 그 경험 부족이에요. 경험 부족. 아이가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론은 아는데 풀지를 못하는 거죠. 저희 학생 중에도 그런 아이거든요. 제가 물어봐요. 이거 물으면은 다 대답해요. 근데 문제를 풀면은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잖아 라고 말을 하면은 그제서야 이래요. 아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 경험 부족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반이 바로 최고 영문법 반이다. 실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음으로써 문제를 파악하고 보게끔 만드는 거죠. 그 반이 이 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표 보여드릴게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각각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법이 계속 어법을 풀기 때문에 네, 저희 대치권의 모든 학교들, 대치권 모든 학교, 그리고 수능 만점, 고등 무조건 1등급, 어휘 문제, 어법 문제에서는 절대 틀리지 않게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그렇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교재는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수능 모의고사 이렇게 나왔던 어법 문제들만 추려서 저희 교재 자체 교재거든요. 이렇게 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올 때마다 한 30문제 근데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수가 더 훨씬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이거 조금 많이 버거워한다 싶으면은 좀 차이를 좀 어쨌든 기본적으로 30문제 이상을 계속 풀 겁니다. 모의고사 풀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탭스, 제가 말씀드렸죠. 탭스가 문법의 최고도다, 최고봉이다. 그래서 탭스도 추가로다가 풀릴 거예요. 같이 이렇게 문제 많이 풀릴 겁니다. 저는 내신 문법을 만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절대 한 문제 틀리지 않도록, 그 어떤 문법상이 나와도 아예 당황하지 않고 착착착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가르칠 거고 그렇게 지도할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수업 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까봐 잠깐 갖고 왔는데, 모든 수업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학원은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리뷰 테스트를 다음 시간에 보거든요.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 대해서 복습도 해야 되고 한 번 더 이제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 학원에 좀 다른 학원과 차이가 있다면 오류를 고치게 다음에 근거를 쓰게 한다는 거. 감전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냥 막 이거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왜?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그거는 진짜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감으로만 하다 보면은 고2, 3 가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기본까지 딱딱딱 잡아주기 위해서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다 이렇게 항상 근거를 쓰게 라고 저는 이렇게 시켜요. 정말 잘 쓰는 아이들 보면은 무슨 해답지, 무슨 문법책을 옮겨온 것처럼 막 술술술 써요. 정말 그런 거 보면은 너무 기특하고 뿌듯하죠. 이렇게 항상 훈련시킨다 보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평소에 리뷰 테스트에서도 이렇게 항상 고등학교 내신에 맞춰서 이렇게 시키고 있죠. 그리고 영작 굉장히 중요하죠. 영작 문제도 항상 이렇게 올 때마다 이런 훈련이 매번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도 오답 노트를 늘 시키거든요. 학원 자체 내에 오답 노트도 있어요. 그 주고서는 이렇게 써라라고 하면은 일단 아이들이 학원에서 오답 노트가 나가면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연습장에 쓰는 것보다 뭔가 KNS만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인데 너무 이쁘게 잘했죠. 문제에 대해서 어법 포인트 잡아주고, 현재 지금 중2 학생이 한 거예요. 현재 중2 학생, 제 학생이 한 건데 너무 잘하죠. 이렇게 항상 오답 노트까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가르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프로그램 설명 끝났고요. 네.